이 채널의 주요 제가 예상하는 구독자들은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당연히. 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 자신이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제 자신이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렇게 미국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면 제가 그냥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왜냐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미국에 좋은 학교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 이렇게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때 이런 길을 걸을 때는 그냥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단순히 운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거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유학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이런 이유들을 좀 나눠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정말 난 똑똑하다, 나는 정말 공부 잘한다, 혹은 정말 우리 집 돈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제 채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 길을. 근데 저는 이제 이 채널을 하게 된 이유는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죠. 그런 평범하신 분들한테. 왜냐면 제 자신이 굉장히 평범했었고, 그리고 이런 평범한 내가 미국 유학 같은 거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에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죠.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나는 금수저다, 나는 뭐 흙수저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람을 이런 가정형편을 이런 용어로 나누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좋진 않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쟤는 흙수저다, 쟤는 금수저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쓰고 세상에서 많이 쓰니까 제가 그 표현을 빗대서 제 자신을 보면 흙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금수저도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흙수저란 뭐 이런 분들이죠. 제 어렸을 때 주변에 알던 형님이신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돈은 못 벌어오고 맨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중학교만 마치고 일을 해야 했었어요. 뭐 공부를 하는 건 이분한테 사치였죠. 저는 제 생각에 흙수저라 하면 이런 분들 말하시는 것 같고요. 또 금수저라고 하면 제가 또 이분도 미국에서 만난 형님이신데, 제가 20대 후반에 이 형님을 만났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분도 뭐 20대 후반이나 뭐 30 정도 됐겠죠. 근데 그 나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기종을 타고 다니셨고, 미국 미국 대도시에 다운타운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정말 미국의 연예인들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아파트에 렌트가 아닌 직접 구매해서 사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 돈은 아니겠죠. 부모님이 다 사주셨겠죠. 자동차도 집도. 근데 하루는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놀러를 갔는데, 집안에 와인 저장 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인을 꺼내 오시는데, 뭐 그냥 싸구려 와인이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한 20년 된 막 유명한 와인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꺼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금수저죠. 금수저고. 근데 저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서민이고 너무 평범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미국 유학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제가 돌아보면은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좁은 길로 가라. 가로 열고 변태가 되라. 가로 닫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변태라고 제가 좀 스트롱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 변태 성욕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변태란 말은 여기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는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되라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뭐 도덕적인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인간 관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데, 하여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제 노하우를 나누어 드릴게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첫 번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좁은 길로 가라, 변태가 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미국에서 10위권의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제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은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었는지 첫 번째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좁은 길로 가라라고 했죠. 제 얘기 하기 전에 제 친구 L군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제 친한 친구 중에 L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공이 되게 독특해요. 무슨 전공이냐면 독극물, 인체 유해 물질, 이런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연구할 때 어떤 옷을 입냐면 몸을 보호하는, 뭐 달나라 갈 때 입는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막 연구를 해요. 몸을 보호하는 그런 옷들을. 그래서 그런 인체 유해 물질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에 닿았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게 잘 작동하는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독특한 분야인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친구 전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그걸 전공한 사람이 100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관련 학회나 관련 뭐 동종업계 모임을 가면은 이 친구 말로는 뭐 다 안 돼요. 서로 다 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독특한 전공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다가 한국에서 전공했어요. 그래서 유학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가겠다고 선언하자마자 한 2달, 3달 만에 미국의 최고 좋은 대기업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취업해서 간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사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모조리 싸그리 대주는 조건으로 완전 정말 말 그대로 스카우트에 간 거죠.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참 배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갔거든요. 뭐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제 전공적으로 한 10위권의 대기업이지 막 업계 1등하는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업계 1등하는 최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부러웠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 전공이 워낙 특이하고 남들 안 하는 걸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학도 대학원 입장에서, 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석박사과정 학생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학생은 아니에요. 석박사과정, 특히 공대 석박사과정은 순수하게 학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죠. 대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학부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레포트 내고 졸업하는 거잖아요. 학점 채우고. 근데 석박사과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대부분이 연구죠. 연구에서 논문 쓰고 연구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연구원이에요. 근데 좀 이제 페이가 작은 연구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연구하는 인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회사랑 그 사람 뽑는 기준이. 근데 본인이 물론 뭐 명문대 나오고 학점 정말 좋고 뭐 스펙 좋으면은 뭐 대학원 가기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관점은 평범한 사람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럼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전공은요, 기계공학이에요. 전 기계공학을 학부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기계 전공하신 분들 대부분 어느 회사 가냐면 자동차 회사 가죠, 많이. 그렇죠. 왜냐면 기계공학 자체가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계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엔진, 선박, 뭐 이런 거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안전하게. 그런데 저는요, 그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사람이에요. 마이너. 왜냐면 저는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요. 물론 공대 1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배우지만 막 컴퓨터 공학과처럼 막 이렇게 심도 깊은 컴퓨터는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학부 기계공학과를 졸업할 때 학부 졸업 학점에 기계공학 전공은 최소로 했어요. 최소로 하고, 그러면 남은 그런 학점에 교양이나 뭐 이런 걸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교양 대신에 컴퓨터과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계공학과 나온 친구들이 컴퓨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완전 상반된 거거든요. 왜냐면 하드웨어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의 정점을 이루는 학문이 기계공학이거든요. 근데 IT,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저는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걸 다루는 걸 중요시한 학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길을 걸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좁은 길, 변태 같은 길이죠. 아시겠죠? 그게 제 성공의 노하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들어보면, 스티브 잡스가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서로 연결하기 힘든 두 개의 점을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삶을 보면요, 그 친구가 처음에 대학교, 제가 알기로 처음에 간 대학교 학과가 약간 미술 계통이었어요. 칼리오그래피라고, 폰트 있잖아요. 폰트를 전공하는 뭐 그런 전문대 같은 데를 다녔었어요. 거기 중퇴했죠. 중퇴하고 나중에는 컴퓨터 회사를 차리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컴퓨터, 뭐 전자공학 이런 거랑 아트, 칼리오그래피는 사실 굉장히 먼 거예요. 서로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이죠. 그걸 이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예쁜 컴퓨터를 만들어 성공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을 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었던 이을 수 없는 두 개의 점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계공학의 정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점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기계공학만 보면은 다른 기계공학과 다니는 친구보다는 좀 못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으로 치면은 정말 컴퓨터만 전공한 사람보다는 좀 못했어요. 근데 제 장점은 컴퓨터도 좀 하고 기계공학도 좀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 인생의 강점이 됐었어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정말 아주 레어하고 아주 희귀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교수들이 저를 굉장히 탐내했냐면, 기계공학, 어떤 자동차나 뭐 이런 거를 설계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계 장치가 안전한지 그거를 해석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뭐 요런 거를 전공하시는 교수들이 굉장히 탐내했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그런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기계공학을 잘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그리고 컴퓨터공학을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과에 세고 셌죠. 그런데 기계도 조금 하면서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는 정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이게 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주로 뭘 했냐면,
딱 대충 학점을 보니까 기계공학 학점은 이제 거의 채워가더라고요. 4학년 되니까. 그래서 기계공학 관련 학점은 제가 졸업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채우고 나머지는 전부 컴퓨터공학 수업을 들었어요. 물론 4학년 때 컴퓨터공학과 4학년, 기계과 4학년 때 컴퓨터공학과 4학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저학년 수업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기계과 4학년 때 들었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런 스펙의 사람이 됐어요. 기계공학과 전공 정도는 100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이해하는 뭐 그냥 쏘쏘한 사람. 하지만 동시에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대졸 그 사람 능력의 한 3, 40%는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진 사람. 이런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들은 기계공학과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절만 잘하는데 기계공학에 대한 이해가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기계과 친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학원에서, 미국 대학원에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좁은 길, 자기만의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